늦게 자게 되면 야식을 먹게 될 가능성들이 많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량이 많아지면 식사의 횟수가 많아질 가능성들이 많게 되고, 이게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워있는 자세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나쁜 게 기초대사량도 신진대사도 내 몸의 건강도 모두가 물거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음편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유행처럼 바디 프로필을 이제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성과가 조금 더 나려면 역시 잠을 잘 자야지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면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7시간 내외로 자는 것이 가장 좋더라,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 라는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내가 잠을 적게 자면요, 배고픔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체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늘 배고픈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늦게 자게 되면 야식을 먹게 될 가능성들이 많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량이 많아지면 식사의 횟수가 많아질 가능성들이 많게 되고, 이게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포만감을 만들고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배고픔을 만들어내게 되는 호르몬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렙틴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7시간 숙면으로 대사율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기계를 우리가 막 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났으니까 껐다가 다시 써야지. 만약에 열이 난 상태로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열이 되고 고장이 나고 얼마 못 쓰게 되고 금방 기계를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요, 과열이 돼,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나요? 내가 손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휴식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거는 신체적인 기능 자체도 다시 리셋을 하는 거지만요, 정신적인 상태도 다시 리셋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잠이라는 것이 신진대사를 올리고 영양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불면증인 사람의 해결 방안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워있는 자세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베개죠. 두 번째가 매트리스예요. 베개를 너무 높게 베거나 너무 낮게 베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면이 깊게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개가 없어도 주무시는 분들이 목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상적인 목을 가지신 분들은 높은 베개도 불편하고요, 베개가 없는 것도 불편합니다. 또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 베개가 벌써 서너 개가 넘어가요. 매트리스 문제도 너무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침대와 같은 딱딱딱한 바닥도 굉장히 이제 나쁘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나쁜 게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골반부터 시작해서 등 척추, 허리 척추, 그 다음에 뭐 경추까지 전부 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이런 분들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특히나 내 몸의 자율신경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교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더 뚱뚱해지고 살을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지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진대사를 높이려면 걷기가 좋나요? 달리기가 좋나요? 에너지 소모 측면으로는 달리기가 걷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걷기를 오래 하고 달리기를 뭐 짧게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반대 상황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적절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됐는데요. 요즘은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2009년에 다나카 히로아카라는 대학 교수님이 이제 고안한 운동 방법인데요, 요즘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걷기는
두 발 중에 한 발이 반드시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걷기가 되는 겁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뛰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거는 발바닥이 두 개가 떠 있는 거고요. 걷기는 발바닥 하나가 붙어 있는 자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뭐 그렇게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법적인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몸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운동 중에 내 몸에서 부하를 자꾸 많이 증가시키는 경우는 좋지 않은 경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릎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요, 걷기가 슬로우 조깅보다도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바닥 두 개가 떠서 착지하는 그런 운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에 감당이 되는 부하 정도 자체가 훨씬 더 걷기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걷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다. 균형 자체를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골반을 계속 비틀어 가지고 척추의 기립근 자체를 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오랫동안 해도 탈이 나지 않고요. 그런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근력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활동량이라든지 운동 거리 시간들을 보완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사라지나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들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탄단지의 구성 성분 비율로 가지고 영양 상태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고단백 또는 고지방으로 유지를 했을 때는 건강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논문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은 이제 뭐 고기로만 식단을 채우고 있는 카니보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탄단지 중에 소화를 시키기가 제일 어려운 영양 성분입니다.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먹고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는 효과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고 질소 화합물이 더 많이 생기고, 단백질만으로 열량을 다 소모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나요?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에 부담된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소화, 흡수, 이용하는 과정에서 질소화물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처리를 콩팥에서 이제 계속 해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찌꺼기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 콩팥이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대부분 장 문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장 운동 자체가 나쁜 경우에 결국은 이 단백질, 내가 먹은 고기 아니면 뭐 식물성 단백이라도 그것이 콩팥에 영향을 줄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탈수입니다. 콩팥이 제대로 된 필터의 역할들을 하려면요, 충분한 물이 지나가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오물 물질들은 많은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다 처리해내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콩팥에 찌꺼기가 자꾸 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끼어져 있는 찌꺼기가 결국은 콩팥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탈수가 되는 거고요.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먹으면서 콩팥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아니면 검사상에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나의 몸의 탈수 상태, 그리고 장 문제의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걸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키나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내 장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장을 운동을 시켜줘야지 되는 건데, 그 운동을 시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자율신경이고, 특히나 장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이제 관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주신경이 관여를 하는 것은 척추 상태, 또 이게 두개골의 상태가 원활하게 좋을 때인데, 그건 움직일 때 이 변화에 맞물려 가지고 또 좋아질 가능성들이 이제 훨씬 더 많거든요. 두 번째는 움직이게 되면 이 장 운동 자체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의 위치가 또 변화하면서 연동 운동에 일부 이제 도움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에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지 된다라는 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진대사, 뭐 기초대사, 뭐 이런 것들은 세포 기준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측정을 되는 거고, 그 측정된 것을 다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세포 수준에서 그 세포 상태를 잘 유지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 고려되는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이 혈액순환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초대사량도 신진대사도 내 몸의 건강도 모두가 물거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신경계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진대사를 향상시키시고 아프지 마시오!